네,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 은승표입니다. 오늘 어깨 재활운동의 모든 것, 과거에 재활운동과 관련된 컨텐츠를 한 3번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리즈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어깨 강화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어깨 운동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정형외과 원장이고요. 같이 나오신 분은 저희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이자 재활 트레이너 김선정 선생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네, 저 병원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포츠학을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고요. 병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전방 십자인대를 포함한 연골 수술 하고 있고, 저희 병원이 2002년도에 시작해서 22년째 하고 있는 병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처음으로 이 수술과 관련된 그런 재활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어서 오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환자에게 어떻게 운동을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병원 밖에서 하는 일은 운동 환경을 조금 안전하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운동 환경 어떻게 하면은 선수들이 부상을 좀 덜 하고, 만약에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동계올림픽 때 저희가 의무 지원 시스템을 가동하여서 이 스키 경기장 의무 지원을 해낸 적이 있고요. 지금은 서울시 스포츠학 체육회 의무위원장, 태권도협회 의무의학위원장 이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깨인데요. 여러분 과거의 컨텐츠들을 찾아보시면은 재활운동의 기본 조건들, 기본 요령들, 그리고 크게 우리가 훈련 부위를 나누자면은 척추를 포함한 그런 코어 부분, 그 다음에 하체, 관절을 중심으로 한 하체,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 한 3번 정도 부위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상지 중에서 이제 핵심 관절이라고 있는 어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건데요. 기본 원칙들은 다 겹쳐지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컨텐츠들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어깨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어깨 운동 방법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어깨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따른 그런 재활 방법들, 요령을 설명드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요즘 우리 아웃도어에 필드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실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운동 방법들, 그리고 우리가 어깨 부상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2가지 운동 행위, 던지기와 스윙 때 어떤 식으로 조심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원칙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운동의 2가지 목표는 기능 향상도 이루어야 되지만은 특히 우리 재활 트레이닝 때는 안전하게 행해져야 되거든요. 운동을 하다가 더 나빠지면은 그거는 안 하니 못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안전하게 운동한다는 것은 그 병 및 그다음 어떤 부상의 상태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안전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특히 각각의 운동 동작에 대한 그런 요령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의사가 알아서 해주면 되고 트레이너가 알아서 해주면 되지 그걸 환자가 알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환자들을 많이 겹해보면은 같이 공부하면서 노력을 하는 그런 환자하고는 큰 차이가 나게 되고, 특히 이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운동을 해서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어깨 관절이 그렇습니다. 이 무릎이나 허리는 변수가 조금 적은 반면에 어깨는 노력한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더 나쁜 결과를 낳치는 그런 대표적인 관절이기 때문에 오늘 어깨 운동을 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그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총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척추 재활 운동 때 한번 짚었던 내용인데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어깨 운동을 할 때도 똑같이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의 기본 자세라고 하면은 이 척추를 포함하는 그런 몸의 핵심 코어 부분을 중립위치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를 척추 중립위치 잡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복근을 수축시키는 그런 블로킹 테크닉을 좀 이따 시범 보일게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서 관절은 이 뻣뻣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연성 있는 그런 중립 위치를, 관절을 좀 푸는 그런 동작을 통해서 중립 위치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척추의 중립 위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20몇 개로 유선된 허리의 그 곡선을, 유연한 곡선을 유지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하요추부의 이 그 전만곡 곡선을 과도하지 않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몸통의 깊은 곳에 있는 핵심 근육을 트레이닝 시켜서 항상 긴장시켜서 골반을 딱 잡아준 그런 유지 상태가 24시간 운동할 때는 물론이고 쉴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코어 근육을 계속 강화시켜서 무의식적으로도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상지 및 하지에 이 관절을 약간 풀어주는 겁니다. 이 뻗정다리나 아니면은 그 완전히 그 가동 범위는 아니고, 우리가 벤치프레스가 예를 들자면은 끝까지 밀었을 때도 완전히 로킹이 되는 쭉 펴진 자세가 아니고 약간 풀어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 관절을 약간 풀어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관절을 약간 풀어주는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근육으로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힘이 듭니다. 근육은 힘이 드는 거죠. 하지만은 근육을 긴장시켜서 관절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근육을 컨디셔닝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원칙은, 우리가 특히 이렇게 무릎 같은 경우에 이 어떤 운동을 할 때 체중이 실리는 그런 체중의 동선이 있게 되죠. 그 동선 중에 중간에 있는 그런 조인트들이 가장 중앙에, 중립 위치에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체중의 이동 동선에서 이 조인트가 벗어나게 되면은 모든 그런 부상의 불행이 씨앗이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되고, 어깨 관절에서의 중립 위치는 바로 다음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중립 위치를 잡는 거를 잠깐 우리 그 김선정 선생님의 시범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중립 자세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완전히 꺾어진 상태에서를 이제 요추 전만 상태, 허리가 완전히 말려진 상태를 요추 후만 상태라고 하는데, 이 전만과 후만의 중간 지점을 찾은 상태에서 골반을 고정하듯이 블로킹을 해줍니다. 이때 흉곽은 살짝 들어주고 가슴을 펴주는 느낌으로 블로킹한 골반에 대해서 무릎을 살짝 푼 상태로 언로킹을 해주면 중립 자세가 됩니다. 네, 이거는 모든 운동 동작에서 다 중요하게 기본 자세로 통용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운동을 할 때도 가끔 환자분들이 앉아서 어깨 관절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가능하면은 서서 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그런 자세가 잡힌 상태에서의 과사를 유지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이 허리에 요추부의 부드러운 전방공을 유지시켜서 딱 고정을 시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슴을 편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셔서 횡격막을 조금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체의 무릎 관절을 약간 풀어주면은 전체적인 근육이 긴장 상태에서의 자세가 유지가 되고, 이런 자세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활 운동 때뿐만이 아니고 모든 운동 동작에서 통용되는, 심지어는 앉아 있을 때나 서서 있을 때나 쉴 때도 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깨관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어깨관절은 이 다른 관절과 좀 특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과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무릎은 그 중요한 그런 십자인대나 연골들이 앞쪽에 있는 반면, 겉에 관절을 싸고 있는 그런 보호 구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깨관절은 특이하게 꼭 양파처럼 이렇게 층층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맨 바깥에 그 우리가 세단 3층 구조 정도로 설명을 하는데 맨 바깥에 두툼한 그런 삼각근이 있습니다. 삼각근은 앞쪽, 바깥쪽, 후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삼각근이라는 그 용어를 쓰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째 층에 여러분들 요즘 그 많이 회자되고 있는 회전근개라는 그런 힘줄, 그 다음에 이두근 힘줄, 주로 힘줄들이 두 번째 층에 자리를 잡고 있게 되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조인트 관절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관절순이라는 그런 연골 조직이 있고 또 특이하게 또 이두근 힘줄이 그 관절순에 가서 붙는데 이 어깨 관절은 보시다시피 그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관절입니다. 이 우리가 꼭 골프티에 공이 얹어져 있는 식으로 저희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 이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은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탈골도 자주 일어나고 또 가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그 싸고 있는 그런 부속 조직에 염증도 자주 생기고 또 가동 범위가 넓으니까는 운동 방법 방향도 다양해서 운동시키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다양성이 존재하는 그런 관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는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관절이든 중립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척추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요추부의 전방곡이 살짝 이렇게 곡선이 있는 게 중립위치죠. 무릎은 중립위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첩 조인트이기 때문에 폈다 구부렸다 하는 데는 운동 플레인이 어느 정도 정해 있는데 어깨는 보시다시피 다양한 그런 가동 범위가 이루어져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어깨는 이 어깨에 우리가 정렬선으로 표시를 했을 때 이 어깨가 맞닿는 그런 일렬 상태에서가 그 중립위치가 아니고 어깨 관절 자체는 이 30도 정도 앞쪽을 보고 있습니다. 견갑골이 그렇게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시험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 중립 위치라는 게 이 어깨 라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30도 정도 앞을 보고 있다. 이게 가장 오늘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동이라는 것은 중립 위치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안전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깨에 어떤 질환과 부상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죠. 가장 많이 우리 어깨 부상이라는 게 다양한 부상이 있을 수가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지만은 겉에 근육에 생기는 문제 첫 번째 층인 근육에 생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다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번 층에 있는 이 회전근개나 이두근 이런 힘줄에 생긴 질병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회전근개 질환이죠. 회전근개란 그런 힘줄, 회전근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대원근 이런 여러 가지 인대 복합제를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그런 힘줄입니다만은 이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마모를 일으키고 심지어는 끊어지기도 하는데 이거는 순수한 외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질병성으로 해석을 해서 노화 현상과 그다음에 반복 작업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누적돼서 틀어지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자, 회전근개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종의 비슷한 그런 현상들인데 우주가 오십견이라고 표현하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그런 질병이 질병이라고 하다 보면 일종의 어떤 노화 현상과 관련된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관절 싸고 있는 그런 아주 깊은 우리 세 번째 깊은 층에서 관절 싸고 있는 막들이 염증을 일으켜서 유연성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주로 앞쪽이 아래쪽이 막 굳게 되는데 꼭 우리가 세탁 잘못하는 그런 옷 입은 것처럼 쪼여드니까 많이 아프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가 떨어져서 큰 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금방 또 회복도 안 되고 이런 이 현상을 50대 전후에서 많이 생긴다고 해서 옛날에 이제 50견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이 50견이 일어나면은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유연하고 우리가 느슨해야 될 관절이 이 유착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약간 치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할 때 걸리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회전근개가 자꾸 그 뼈에 맞닿아서 마모가 생기는 그런 회전근개 질환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부상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탈골 현상이 있습니다. 어깨가 빠지는 거죠.
여러 가지 손을 짚고 넘어진다든가 그런 외상이 크게 있었을 때 탈골이 생기는데 그때는 어깨를 잡아주는 그 둥그렇게 베어링처럼 잡아주고 있는 그런 관절순이라는 이 연골이 찢어지게 되고 그 어깨처럼 이렇게 불안정한 관절에서 앞에 있는 그런 조금 그 큰 면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찢어지게 되면은 앞에 있는 바리케이트가 하나 그게 무너진 것처럼 해서 어깨가 자꾸 습관적으로 탈골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문제가 재활 과정에서 이슈가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어떤 운동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동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재활 운동이라는 건 어떤 뭐 다른 카테고리의 그런 특수한 운동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해오던 그런 보통 저항 운동이라고 그러죠. 약간의 그 저항을 줘서 근력을 향상시키는 그 힘줄의 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어깨 운동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지 재활 운동을 수행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 운동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운동을 하려면 좀 도구들이 필요하죠. 물론 맨몸 운동도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만은 기구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이게 저항의 강도 정도 순으로 보자면은 가볍게는 이런 밴드나 뭐 코드 뭐 이런 저항을 이용할 수도 있고 요즘은 소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조금씩 더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가하면 이런 기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덤벨 바블로 대표되는 그런 프리웨이트 이 자유롭게 들 수 있는 그런 이 저항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특징은 뭐냐면 재활운동 때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피트니스 목적이나 아니면 보디빌딩 컨디셔닝 운동선수들의 컨디셔닝 목적의 운동을 할 때는 보통 큰 근육들을 먼저 강화시키고 소근육들을 다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기 때문에 이 프리웨이트 운동을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바벨 같은 운동을 가장 기본적인 운동으로 치지만은 재활 때는 이게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상받은 조직을 먼저 타겟을 두고 조심스럽게 그 근육을 먼저 안전하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순으로 이런 밴드나 코드 같은 아주 가벼운 저항, 아주 가벼운 덤벨 이런 것을 이용을 하다가 점점 기계 이런 프리웨이트로 올라가고 저항을 높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순으로 운동하는 그런 순서를 따르게 된다는 거. 상체 운동 동작의 특징은 우리가 지금 설명할 크게 운동의 분류를 나누자면은 미는 그런 프레스 운동, 그 다음에 들어올리는 레이즈 운동, 그 다음에 돌리는 로테이션 운동, 요 세 가지 정도 운동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 김성현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가동 범위가 워낙 넓은 그런 관절이기 때문에 이 저항의 위치에 따라서 관절에 주는 영향, 그 다음에 운동 효과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상체 운동 동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동작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기본적인 동작하고 그대에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가? 우리가 변형시키는 방법 중에 일부분을 재활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 그러면 김 선생님 먼저 프레스 동작부터 기본 동작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대표적으로 여기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을 자극할 수 있는 덤벨 프레스 동작, 기본 동작들과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립 자세 잘 유지해 주시고 이 상완과 이때 수평 팔꿈치가 수직이 될 수 있도록 각도를 잘 맞춰 주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이 날개뼈가 30도 정도 경사면을 타고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 상태에서 천천히 호흡을 해주시고 11자 모양으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엄지가 귀 옆까지 올 수 있도록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주의사항이 올릴 때 더 많은 수축을 위해서 A자로 쫙 올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상부 승모근 개입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11자로만 올려주시고 내리실 때는 귀 옆까지만 내려주시면 좋은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기본적인 그런 프레스 동작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뭐 핵심 내용은 우리가 중립 자세를 잘 잡고 그 다음에 템포를 잘 유지해서 위로 들어올리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프레스 운동은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번 동작을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이 팔의 위치입니다. 그 삼각근은 전면,
외측, 후면 삼각근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강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이거는 재활 운동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가 근력 운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팔의 위치가 점점 앞으로 갈수록 앞쪽 삼각근이 많이 자극이 되게 되고, 중간의 위치로 오면은 바깥쪽 삼각근, 이 손이 어깨, 머리보다 뒤로 가는 소위 얘기하는 비하인드 더 넥 자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후면 삼각근이 자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재활 운동 때는 철저하게 저희가 앞쪽으로 이거를 손을 위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탈골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부분 이 앞쪽에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할 때는 이 앞쪽으로 유지할 걸, 그래서 유지하고, 덤벨 때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지만 우리가 바벨이나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할 때는 그립의 폭을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 이런 네로우 그립을 줄일수록 조금 더 바뀌는 거죠. 사실 기본적인 그런 자극을 위해서는 와이드 그립을 줄수록 더 삼각근은 더 많이 자극을 받지만은 우리가 재활 때는 목적이 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네로우 그립을 주는 게 더 안전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신 선생님 표현하셨다시피 우리가 프레스의 목적은 삼각근을 단련시키는 거지, 그 외의 근육은 또 부수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각도, 보통 한 7, 80도 정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삼각근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승모근이나 다른 근육에 팔로 들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완전히 올리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인 그런 운동이 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프레스 할 때 이 손의 위치를 보세요. 손을 전면을 보게 하는 그런 위치가 있고, 바벨을 들 때는 그거를 조절할 수 없지만 덤벨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활 때는 조절이 많이 가능한 덤벨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손을 안쪽으로 로테이션 시키면은 여러 가지 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가장 많이 바뀌냐면은 이 손을 바깥쪽으로 외회전, 내회전 시킬 때 이 어깨를 지나가는 힘줄의 위치가 바뀌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레이즈 운동 때 지금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두 번째 레이즈 동작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레이즈 동작은 앞쪽으로 올리는 프론트 레이즈, 또 사이드 라테랄 레이즈가 있습니다. 이때도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준 상태에서 어깨 높이까지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똑같이 너무 옆면으로 들게 되면 어깨 관절에 불안정성이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끼임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개뼈 경사면을 따라 어깨 높이까지 앞쪽으로 살짝 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레이즈 운동도 결국에는 이 삼각근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이 안에 있는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는 서너 개의 힘줄을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활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동작입니다. 근데 이 올리는 위치에 따라서 자극되는 그런 근육의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랬을 때 프론트 레이즈라고 부르는 이 앞쪽을 들어 올리면은 이 전면 삼각근, 그 다음에 바깥쪽 라테럴 레이즈 하면은 바깥쪽 삼각근, 그런 다음에 허리를 약간 구부려서 하는 벤트 오버 라테럴 레이즈를 하면은 후면 삼각근까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를 다 자극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재활을 할 때는 안전성을 고려해서 그거를 잘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깨 관절면이라는 게 이면이 아니고 약간 30도 앞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라테럴 레이즈라고 하는 것도 바깥쪽으로 이 어깨면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앞쪽을 보고 올라가는 게 라테럴 레이즈의 기본 동작이라는 거, 그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레이즈를 할 때는 특히 여기에 지금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요 면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이두근 힘줄이 지나가는데, 레이즈를 할 때는 특히 손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통 일반 트레이닝을 할 때는 어떻게든 근육을 끝까지 가동 범위 큰 범위에서 자극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끝점에 가서는 약간 내회전을 시켜주는 것이 이 일반 트레이닝 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만은, 이 우리가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나 탈골 환자, 여러 가지 환자가 있을 때 대부분 앞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 내회전을 시키면은 힘줄이 요 견봉 가서 더 가서 부딪히는 그런 충돌 현상이라는 걸 일으키기 쉬운 구조로 돼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손바닥을 위에 가서
올리면은 이 힘줄들이 다 약간 뒤로 밀려나서 이 견봉에 부딪히는 그런 각도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재활 때는 손바닥을 위로 보게 하는 게 일단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동작, 로테이션 동작. 회전 동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회전 동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내회전이나 외회전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보통 외회전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밴드를 두고 이렇게 날개뼈를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외회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견갑골을 잘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팔을 약간 앞쪽으로 뺀 상태에서 옆구리에 팔을 잘 붙여준 상태에서 외회전을 계속해서 걸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 어딘가 걸을 수 있는 게 있으면 걸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힘을 가해주면 날개뼈 뒤쪽으로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팔을 옆구리에 붙여서 살짝 빼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은 이 어깨 그 관절면이 앞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팔을 붙일 때 뒤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앞쪽으로 붙이고 하는 게 안전성에 좋다는 거죠. 그래서 뒤쪽 후면 쪽에 뻐근함을 느끼시면 됩니다. 이때 날개뼈가 같이 모아진다면 잘못된 동작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 느낌을 느끼면서 한번 해보세요. 네. 두 번째로는 어깨 그 회전 동작은 워낙 다양한 그런 관절면을 지금 가동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신 거는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이고 하는 그런 로테이션 동작인데 우리가 이런 동작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뭐 테니스, 서브, 스트로크나 이럴 때는 이런 동작을 쓰지만 우리가 투수들은 팔을 올려서 회전 동작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다양한 각도에서의 로테이션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 외회전 로테이션 동작을 한번 주의사항들을 보여주실까요? 보통 외전 상태에서 외전으로 이제 하는 동작들이 이런 코킹 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먼저 제가 어깨 높이보다 팔꿈치가 낮은 상태에서 외회전을 할 경우에는 옆으로 서서 보여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 상태에서는 외회전이 별로 안 일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가 어깨보다 조금 더 위로 간 상태에서 외회전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각도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코킹 동작을 위해서는 팔꿈치가 어깨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절대 팔 힘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골반을 축으로 이용하고 몸통 회전을 함께 가져야지만 더 효율적인 코킹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결국에는 우리가 부상을 당하는 게 이런 트레이닝 동작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레저 활동 중에 부상을 당한다면은 우리가 투수들 피칭, 그 다음에 테니스 서브, 배드민턴 스매싱, 그다음에 테니스 스트로크 뭐 이런 동작에서 반복 동작에서 대부분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까 보여주셨다시피 우리가 어떤 스윙 동작에서 파워를 내려면은 꺾는 동작이 있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축적하는 동작이죠. 많이 축적할수록 더 파워는 더 세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동작에서 파워를 일으킬 때 관절에 무리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코킹 동작이라고 하는데 던지기를 하려면은 스매싱도 마찬가지고 던지기를 하려면은 뒤로 한번 꺾는 동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이 꺾을수록 더 힘이 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 능력보다 과도하게 꺾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이 팔의 각도에 따라서 가동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팔을 들면은 많이 꺾이게 되죠. 우리가 투수들은 이게 거의 90도 이상, 180도 이상 넘어가거든요. 내리게 되면은 많이 안 꺾이게 되는데 우리가 투수들도 점점 던지다가 피로해지게 되면 팔의 각도가 점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게 돼요. 그 상태에서 구속을 계속 유지하려 그러면은 이 가동 범위가 덜 나오는 상태에서 극한 범위를 이용하게 되고 그게 부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또 회전 동작도 이 가능한 한 실제로 회전이 일어날 때는 이 견갑골을 앞쪽으로 쭉 뺀 상태에서 앞에서 돌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안전한 그런 회전 범위가 된다는 거죠.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전 범위를 앞쪽으로 가져가려면 그게
팔만 앞으로 내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체부터 받쳐줘야 되고 하체의 지면 반발력을 이용해서 버텨줘야 되고 몸통도 따라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전 동작, 스매싱이나 피칭 동작을 안전하고 파워풀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신 훈련이 필요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자, 그래서 운동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변형 방법에 대해서 이런 네로우 그립을 잡는 게 일단 어깨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그리고 레이즈 동작에서는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 이 중립 위치라는 게 앞쪽을 약간 보는 게 중립 위치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회전근개나 이두근 힘줄이 겹쳐지지 않게 해서는 손바닥을 위로 보는 게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런 로테이션을 연습을 할 때도 스푼을 앞쪽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앞쪽으로 붙여서 회전 동작을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 재활 운동에 대해서 이제 질환별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이 어깨 재활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재활이라는 거는 안전성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기 때문에 관절 운동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하면 일단 좀 안전해집니다.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극한 범위를 일단 피해서 가동 범위가 90도가 나온다면은 재활 트레이닝은 60도, 70도 범위에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려는 그런 점진적인 저항 증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너무 고반복 동작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복 행위가 오래 가면은 근육이 필요해지고 특히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이 플레인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위험 요소가 추가가 되게 되죠.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결국 견관절 재활 때 운동 큰 원칙이라 하면은 우리가 일반 훈련 때와는 달리 작은 근육부터 먼저 해서 들어올리기, 레이즈, 로테이션 운동으로 먼저 근육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이런 큰 근육 운동으로 역순으로 나간다는 거, 가동 범위를 줄여서 중립 위치. 특히 이 재활 운동 때는 내 손이 내 시야에서 안 보이면 일단 위험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앞으로 가져와서 네로우 그립, 프론트 이런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만 지키더라도 훨씬 안전한 그런 동작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요. 부분 파열로 비수술 치료를 하든 아니면 완전 파열로 수술을 했든 간에 우리 회전근개 질환이 있을 때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프레스나 이런 동작보다 먼저 레이즈나 로테이션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손바닥을 천장을 하늘을 보고 하시게 됩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스캡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회전근개가 부딪히는 위치가, 회전근개가 약간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부딪히는 위치가 그래서 우리가 충돌 현상을 조금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저템포로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하면 안전한 운동이 되는 거죠. 관절순 파열로 인한 재발성 탈구가 있어서 우리가 방카트 봉합수술을 했다. 역시 앞쪽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네로우 그립, 프론트, 이런 비하인드 넥이나 와이드 그립은 피하면은 안전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가동 범위 줄이고. 운동 동작을 설명하는데 지금 다 거의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 유착성 관절량염이 이게 운동할 때 가장 환자들이 실수를 하는 많은 범위인데, 왜냐면 유착성 관절량염 50견은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조급한 마음에 억지로 꺾는다든가, 그리고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은 안 그래도 가동 범위가 줄어져 있는데,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치켜 올라가 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과한 운동이 계속되게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50견 정말 조여야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저희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한번 몇 개 제가 보고 들어갈까요? 박지현님, 어깨 돌릴 때마다 똑똑 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으면은 문제는 우리가 소리가 나지 않는 통증이 없는 그런 소리는 일단은 그냥 주의 관찰만 해봅니다. 우리가 손가락에서 이거 꺾는다고 그걸 치료를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통증을 있고 붓기가 일어나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 소리가 나는 거는 이런 기포가 터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가시는 게 답니다. 어깨가 말려 있는데 필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말려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신지 잘 이해는 가지만은 어깨를 펴는 거는
펴려면은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근력 운동이 위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척추 중리 위치를 한번 자세히 다 리뷰를 해보시고 그 자세를 주면은 자세가 일단 좋아지게 됩니다. 그게 어깨를 피는 자세를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망원동 티라미수님 팔살이 많은데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통통해서 운동 저기 살 빼는데 뭐 비결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운동량 대신에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되겠죠. 다이어트와 그 다음에 그 근력 운동을 포함한 그런 운동이 원칙적인 얘기만 드릴게요. 겨드랑이에 염증이 쌓인다는 말인데 림프, 이 림프에 대한 거는 제 전공은 아닙니다. 근데 이 림프 염증이 쌓여서 겨드랑이 그 애과 부위가 이렇게 부어 있는 분들이 있죠. 일단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죠. 그게 정말 림프 계통인지 아니면은 지방 문제인지 거기까지만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인대 파열 후에 어색하고 내게 아닌 것 같아요. 수술 후 움직인데 이건 집도이랑 상의하셔야죠. 어깨 인대 파열이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로 아마 수술을 받으신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은 나름 재활 프로토콜이 있거든요. 가동 범위를. 근데 분명한 거는 원칙은 다 똑같습니다. 가동 범위를 조금씩 내가야 되는 거. 그리고 낼 수 있는 그런 가동 범위의 한 3분의 2 정도 수준에서 가벼운 저항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수술하신 집도의 선생님하고 인대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거.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키 타다가 어깨가 탈굴되셨는데 어깨가 불편하고 수술을 안 하신 것 같네요. 그런데 이거는 어깨 탈굴은 나이에 따라서 재발률이 좀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재발을 덜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다시 빠지지 않고 계속 현상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은 약간의 재활 운동을 하는데 어깨를 튼튼하게 하는 치료나 운동, 아까 말씀드린 그런 3가지 동작을 재활 목적으로 하시는 게 답입니다. 승모근이 엄청 뭉쳐 있는데 아파지는 거죠.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될까요? 승모근 뭉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순수한 근육 문제라면은 그거는 스트레칭에서 풀어나가고 오히려 적당한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령 무게는 얼마나 해놔야 되나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해야 되겠죠. 특히 이런 재활 때는 철저하게 가벼운 문제부터 무게를 시작을 하시고 점차 점진적으로 저항을 올려가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피트니스나 그런 매스 빌딩 스타일의 운동을 할 때는 한 15에 20개를 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재활 때는 더 낮추세요. 낮추셔서 어느 정도 반복 횟수가 유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단하는 게 답입니다. 능형근과 견갑판의 TPI 치료는 스트레칭하는 거. 스트레칭은 뭐 여러 가지 몸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어깨 충돌증후군, 뼈가 부딪히면서 어깨. 렉풀다운 동작이 과해지면은 충돌증후군이 심해질 수도 있죠. 빨리 가서 저희 의사 만나보시고 검사를 하셔서 충돌증후군이 회전근개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걸 먼저 보는 게 순서입니다. 회전 동작을 몇 회 이상 하면 무리가 오나요? 정해진 건 없죠. 운동 때 대원칙. 재활 때는 통증을 조금 감수해야 될 때가 있죠. 하지만은 평소에 운동 때 통증을 계속 감수하면서 운동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통증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재활 때도 처음에 구둔관절을 풀어내면 처음엔 조금 아프죠. 하지만 그게 점점점 줄어들어야지 통증을 당연시 여기고 운동하는 분들은 그건 정말 아닌 겁니다. 평소에 걷기 운동, 다리 운동을 할 일은 추천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세요. 동결근, 오십견, 가동범위 운동을 혼자서 젠틀하게 한다면 혼자서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옳은 방법으로. 네. 자,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가슴 뻐근한 게 있는데 가면 통증이 계속 어쨌든 통증에 대한 원칙은 통증은 정상 상황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계속 줄어든다면은 옳은 방법으로 가지 않나 싶은 심정이 있네요. 예. 자, 일일이 답변은 다 못 드리면은 나중에 댓글로 해드리죠. 또 좀 진행해 볼게요.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아웃도어에 요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진짜 없는 것 같은데 길거리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아웃도어 트레이닝이 많은데 이게 지나가다 저도 자주 보면은 저렇게 하시면은 저기 어깨 나가겠는데 이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아웃도어 트레이닝 머신의 특징이 있죠. 왜냐면 전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의 특성상 이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장이 많아지니까요. 따라서
자기한테 너무 작은 사람이 너무 큰 사람들한테 사실 안 맞는 건데 그거를 억지로 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프레스 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맞는지 봐가지고 하여튼 가동 범위를 좀 줄여서 하는데 제일 많이 제가 걱정되는 게 이 워밍 이거 팔 돌리기 기구 있잖아요. 이게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걸 하는데 대부분은 끝까지 올라가면은 팔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있으신 그런 할머님들 이거 하다가 어깨 요령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오래까지만 올리는 거죠. 다 돌리지 않더라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팔이 앞으로 가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기구에 붙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팔굽혀펴기 정말 좋은 운동이죠. 하지만은 그리고 효과를 보려면은 이게 그립을 넓혀서 충분히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재활 운동으로 팔굽혀펴기를 한다면은 다 이 팔 사이의 간격을 줄여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안전한 운동이 되는 거고 다 안 하면 되는 거죠. 가동 범위를 줄여서 하고 철봉, 평행봉 우리 그 고전 운동 방법들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좋은 운동 방법이지만은 이 너무 높은 철봉을 사용해서 매달려 가지고 어깨 풀어난다는 건 그걸 억지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수준에 맞게 저는 철봉 많이 못하기 때문에 가서 하려면은 낮은 걸 골라서 발을 닿게 해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 훅고 지나갔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트레이닝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던지기, 스윙 이런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까 김선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꺾는 동작을 너무 많이 하면은 파워는 증가하지만은 부상 위험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구매했는데 아주 좋은 폼과 나쁜 폼을 예시로 드렸는데 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갖다가 끌어내자면 결국엔 팔꿈치나 어깨 부상으로 조기 은퇴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 롱런하는 오랫동안 잘 던지는 몸 관리가 잘 되는 선수들은 하나의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은 대부분 몸 상체를 끌어와서 이 아까 얘기한 그런 팔 돌리기를 시작을 할 때 팔꿈치가 앞쪽으로 끌고 나오는 이런 형태의 스윙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은 하체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투수들이 하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자세가 계속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안전하고 오랫동안 아주 운동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너무 빨리 하느라고 중요한 부분들 다 훑고는 넘어갔지만은 자세히 설명은 잘 못 드린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저희들이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고 과거에 했던 그런 척추 중립 자세에 받는 자세히 나왔던 그런 코어 운동 방법들, 하체 운동 방법과 상체 운동 방법을 말씀드린 부분을 잘 복합을 하면은 안전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재미있게 또 이 퍼포먼스를 많이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조금 이상하면은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트레이닝은 우리 전문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